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집 구할 때 필수 일기 신도시 피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일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의 미래는?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도시 현황을 보시면 일기 신도시는 90년대 초중반에 입주한 일산, 그리고 부천 중동, 그리고 안양 평촌, 군포 삼본, 그리고 분당 같은 지역들이 있고요. 2기 신도시는 김포, 검단, 옥정, 광교, 판교, 위례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남양주 왕숙, 그 다음에 하남에 교산지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린 1기 신도시는 이제 분당은 제외요. 분당을 제외하고 이제 일산, 부천, 평촌, 삼본 이 네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은 왜 피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판교와 같이 이제 묶어서 꽤나 고소득 직장을 갖춘 자족도시로 이미 기능을 완전히 갖추었고 교통망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비쌀 뿐이죠. 그래서 요새 집 구하실 때 시세 보시면 서울이 비싸서 외곽으로 눈 돌리다 보면 어라 1기 신도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파트촌이 돼 있죠. 아파트촌 돼 있는데 요 내구역이 역세권, 이미 역세권은 돼 있고 역세권에다가 서울 진출입이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문화 편의시설도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3억에서 바로 앞에 역세권의 아파트도 5억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보시다가 이제 비싸서 바깥으로 검토해 보시는 매수 대기자분들이 이거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나? 하고 도전해볼 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님들 같이 부동산 이제 처음 접해보고 공인중개사님들께서 가성비역이 좋다라는 이런 말들 잘 믿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신축이 지어질 곳이나 유망한 지역으로 좀 이동 중이세요. 1기 신도시는 버리시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1기 신도시 살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재건축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게 제일 큰데 일산이 이제 94년에서 95년도에 지어졌죠. 그리고 부천 중동 같은 경우가 93년에서 95년도에 지어졌고 안양 평촌이 92년에서 94년, 삼본이 그리고 92년에서 95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그렇게 해서 30년이기 때문에 이제 2022년에서 2025년 이때가 되면 즉 지금 2019년에서 3년에서 5년 후면 요 아파트 단지들 전부 다 재건축 시즌이 도래합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이라. 그런데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고 재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워서 노후 아파트가 되고 현재 시세에서 오르지를 않고 건물이 계속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 이제 대체할 신도시 그리고 서울 외곽 쪽에 중소규모 아파트촌들이 계속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들어선 게 아니라 2030 광역교통망 계획과 좀 같이 해서 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 신도시만의 특별한 장점이 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재건축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제 첫 번째 사유로 건축비의 상승입니다. 연도별로 이제 표준 건축비를 보시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2019년에 1제곱미터당 192만 3천원이고요. 이게 이제 평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635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산 역세권 아파트가 34평이 5억이거든요, 지금. 5억인데 재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비와 기타 사업비용이 계산해보면 2.8억 정도가 들고요. 이 2.8억 드는 근거로 평당 635만원을 다 측정한 건 아니고 600만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2.8억 듭니다. 왜냐면 이제 635만원이라는 건 거의 상한선 기준이라서요.
2022년에 이제 현재 대비해서 인건비나 자재나 이런 물가 상승 고려 시에 좀 올라서 600 정도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현재는 500에서 5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주비에 따라서 시공사가 은행 대출 받을 거잖아요. 은행 대출 받아서 요거에 따른 이자도 내야 되고 2년 동안. 그래서 그러한 금융비용 2천을 소폭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다 더해보시면 한 8억이 나옵니다. 8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대기자이시면 8억 주시고 2022년부터 사업 추진해서 2035년쯤에 일산 신축에 입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훨씬 가깝고 앞으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디지털 미디어시티요. 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앞에 수색 재정비 지구에 위치해 있는 2020년 입주예요. 2020년 입주인 신축 DMC 롯데 캐슬 더 퍼스트에 사시겠습니까? 이게 8억대거든요. 지금 분양권이. 저는 당연히 후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DMC는 MBC, JTBC, KBS 등 그 미디어 쪽, 방송국 쪽 일자리가 좀 풍부하고 여의도 용산하고도 가까우면서 이미 트러플 역세권인데 강북 횡단선, 최근에 발표한 강북 횡단선이 지나가게 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성비에서 일기 신도시가 딱 봐도 부족하시죠? 그래서 저라면 두 개 비교하다가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 안 되는 1번 사유고요. 2번 사유는 뭐냐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예요. 이제 목동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피를 봤는데 보시면 2015년에는 주거 환경, 즉 도시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주차대수 1조, 생활환경 점수를 많이 보다가 다시 구조안정성으로 50%로 지금 많이 보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바뀌어서 그 90년대 초반 아파트들은 이제 가구당 주차 대수가 좀 부족해요. 지하 주차장이 좀 활성화될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 부분, 요 부분 점수에서 이제 목동도 그렇고 주차장 점수, 가구당 주차 대수 요 부분에서 많이 등급을 낮게 받았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할 때. 그래서 좀 요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서 재건축을 좀 했었는데 이 점수가 지금 대폭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녹물이 나온다고 하죠. 설비 노후도 이제 30%에서 25%로 소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난방, 급수, 배관, 수도 같은 점수도 안전진단할 때 별로 평가 반영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구조 안전성을 보겠다는 얘기는 건물이 붕괴될 정도로 기울고 내구성이 위험해야 재건축 승인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아파트는 수명을 한 40년 정도 봅니다. 40년 지난 감가상각을 다 있다라고 보는데 일기 신도시가 40년 정도 되면은 그래서 구조 안정성이 위험할 정도면 몇 년도냐면 2032년이에요. 2032년이 되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수가 줄고 특히 30대, 40대, 50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0%에서 60%대로 10% 가까이 대폭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남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40년대 노후 아파트에 사실까요? 그동안 부동산을 사시면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돈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노령 인구 분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노후화된 주택에서 얼마나 산다고 이제 사시지는 않고 다른 신도시나 좀 더 비싸더라도 서울 신축으로 좀 이동하시고 일기 신도시는 버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반 시설의 노화인데요. 지금 일산 지도죠. 일산 지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은 일산에서 보시듯이 전부 아파트 단지고 이제 킨텍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현대백화점 그리고 킨텍스점이 주요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수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 지금 이미 짜여진 이 지역의 편의시설 비율이 많이 변할까요? 이게 전부 다 아파트로 빽빽히 가득 차서 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고양시에서 최근에 이제 킨텍스 지역 중심으로 한류월드를 조성하고 그동안 지적받았던 배드타운화, 즉 직장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취약점을 개선하려고 일산 테크노밸리를 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공한 판교랑 좀 비교해보시면 개발 면적은 더 넓은데 이제 80만 제곱미터로 더 넓지 않습니까? 입주 기업 수도 더 많고요. 그런데 직원 수는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매출액 또한 추정치지만 반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업으로 쓸 게 없어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성공한 중견 대기업에 견줄 만한 IT 쪽 4차 산업혁명 수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 성공한데 우리가 알만한 데는 다 판교 분당에 이미 가 있고요. 그래서 쓸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출액과 직원 수도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명무실한 규모 작은 업체를 유치를 해도 그 직원분들이 좀 근로소득이 높아야 재건축 비용 될 자금 여력이 되고, 그래서 아파트도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질 텐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받쳐줄 만한 유망한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테크노밸리란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시고 찾아보시면 연관 검색에 아산 테크노밸리, 서산 테크노밸리, 계양 테크노밸리, 삼성, 용인, 광명, 시흥, 판교, 제이 테크노밸리 등 테크노밸리가 무지하게 많이 떠요. 그리고 전부 다 요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그 각 지역구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이 아파트만 이제 공급해주면 좋아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직주근접까지 해줘야 내가 이제 좀 표를 얻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 얻기 위해서 직장 유치하는 게 유행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테크노밸리를 많이 유치하는데, 그렇다고 이 많은 전부 다 대상 지역에 전부 다 이제 뭐 그 판교에 들어선 넥슨, 카카오, 뭐 NHN, 네이버 같이 이런 고소득 직장이 들어설 만큼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 같이 글로벌로 첨단 기업들이 많은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첨단 기업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테크노밸리 전체 지역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들어설 만한 유망 그 회사가 들어설지. 그래도 일산은 좀 양반인 편입니다. 이렇게 좀 개선하려는 계획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지역 부천 중동 보시면 역시 빨간색 쳐진 데가 아파트촌인데요. GTX C 노선이 이제 부천을 지나가는데 이쪽 아파트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 중동 쪽에 있는 역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 중동 쪽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경쟁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까치울역 밑에 상기 신도시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한 중소규모 택지지구인 역곡지구가 여기 좀 있어요. 이제 부천 중동이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역곡은 보시면 여기가 아예 산이죠. 여기가 아예 산이고 끼고 있고,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도 역세권 개발한다는 계획이 좀 잡혀 있는데 중동 지역, 그러니까 여기 부천시청 쪽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요. 지금 거리가 더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가 2023년, 23년 되면 신축이 들어설 건데, 그렇게 되면 동일 가격이라면 중동의 재건축 24년 기준으로 15년 기다려야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부천 역세권 개발되어서 신축 편의시설, 업무시설 가깝고 한 역곡지구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실 겁니까? 그래서 대체 주거지에서도 중동이 약간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양 평촌도 역시 이제 역 한 개 있고요. 평촌역. 그리고 아파트촌 있고 기본 편의시설인 병원, 마트 등 이런 거 끼고 있고, 여기까지고 더 이상의 뭘 개발하거나 바뀔 개발이 없어요. 이쪽 이제 개발하는 곳 찾아보면 인덕원역 쪽에 여기 좀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뭐 그린벨트인데 이거 풀고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중심 아파트촌하고는 좀 거리가 애매하죠. 거리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GTX 금정역 들어서죠. 금정역 요 밑에요. 요 밑에고 좀 거리가 있어요. 금정역하고도. 그래서 이 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호재도 10년 뒤에 호재거든요. 이거 다 GTX랑 이런 것들. 이런 호재도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군포 3본 역시 보시면 역시 여기 3본역이 있고요. 3본역을 끼고 아파트촌과 뭐 한 개의 병원, 뭐 적당한 상업시설, 그리고 학교 이런 게 세팅된 모습인데, 금정역 GTX가 앞서 보여드린 평촌보다는 가까워요. 금정역 여기 있으니까 평촌보다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 아파트촌에서 역시 좀 먼 부분이 있고, 수혜지역이라기엔 좀 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 금정역 수혜지역으로 금정 힐스테이트가 이제 6.4억에
분양이 됐고 2022년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는 GTX 수혜는 맞는데요. 이게 딸랑 아파트 하나고 금정역 중심으로 아파트가 어느 정도 확장해 나가기에는 좀 밑에 이제 안양 IT 단지 끼고 있어서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어. 다른 아파트촌이 들어서게. 그래서 IT 단지가 막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보면 여기다 좀 빌라촌이거든요. 여기 빌라촌이 있어서 뭔가 아파트로 GTX 역세권 아파트로 좀 붐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축과 GTX 빨로 3번용 아파트는 4억 5억 해요 지금.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금 비싸죠, 6.4억으로. 그런데 과연 3본 90년대 아파트들까지 이 GTX 소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사진처럼 지금 한 90년대 아파트가 이제 이 정도 사진 느낌이거든요. 저 정도 느낌인데 가보시면 그 90년대 중반이면 저기서 멈춰 있고 10년, 20년 뒤면은 더 노화돼서 은마처럼 허물어지게 될 텐데 지금 모습 그대로 재건축 못하면 아파트는 소비재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이게 대체할 3기나 이제 중소규모 택지를 개간한 신도시들이 속속 등장하면 대체지에 밀려서 베드타운의 기능, 지금 베드타운 기능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잠자는 용도의 기능도 없는 노화된 아파트의 미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혹시나 현재 가성비 좋아 보여서 아 이거 서울보다 싼데 뭐 어느 정도 학교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아 이거 괜찮지 않나? 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보여드리고 다시 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고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